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싶다고 느낀 적 있나요?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다정한 말투를 쓰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사람을 안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길다고 해도 말 몇 마디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다 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오해의 거리에서 상처를 받고 예상치 못한 배신에 혼란스러워지곤 하지요.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의 마음과 진짜 성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밥을 함께 먹을 때입니다. 밥상머리에 앉은 사람은 무언가를 억지로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허기진 몸을 채우는 시간에는 말보다 표정이, 행동보다 태도가 더 많은 걸 말해주곤 하죠. 젓가락을 드는 방식, 국을 떠올리는 손의 흐름, 반찬을 건넬 때의 눈빛,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평소 습관이자 마음 씀씀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심지어 상대방보다 음식에 먼저 손이 가는가, 조용히 기다려주는가. 그 찰나의 선택에도 그 사람의 인내심과 배려심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는 꼭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밥부터 같이 먹읍시다. 그 한 끼 속에는 말보다 더 정직한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깊이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가면을 씁니다. 사회적 위치에 맞는 태도, 상황에 어울리는 말투, 기대되는 이미지를 위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연출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자리가 있다면 바로 밥상머리입니다. 배가 고파지고 긴장이 풀리며 평소보다 조금 느슨해진 몸과 마음은 진심을 감추지 못하고 불쑥 드러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심코 짓는 표정 하나, 젓가락질에 담긴 태도 하나에 놀라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했던 사람이 음식이 조금 짜다고 인상을 찌푸리고 반말을 섞어 종업원을 몰아세울 때 그 사람이 걸쳐왔던 인격의 외피가 조용히 벗겨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식사라는 행위는 단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내심, 정서적 안정,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장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과 짜증을 내며 서빙하는 이를 탓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기분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평소의 반응 방식이며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덜 맛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에 불평을 늘어놓는 이에게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급함과 자기 중심성을 잃게 됩니다. 반면 그런 상황을 오히려 대화의 주제로 삼아 모두가 편안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은 배려와 감정 조절이 몸에 밴 이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식사는 의외로 많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눈치 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상대방 말을 들으며 맞장구 치는 사람, 핸드폰에만 시선을 고정한 사람. 이 모두가 밥상이라는 일상 속 작은 무대 위에서 그들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심지어 물 한 잔을 어떻게 마시는지, 식기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방식, 음식을 함께 나누는 태도,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이 평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밥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겨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편안할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식사라는 일상은 사람에게 가장 편안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놓이는 그 순간,
미처 숨기지 못한 본성들이 자연스럽게 얼굴 위로, 말투로, 행동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싶을 때 정답은 복잡한 질문이나 심리 테스트가 아니라 그저 밥을 함께 먹어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마주한 태도는 삶 전체를 보여주는 작은 창이니까요. 이는 숟가락 끝에 있다. 육아의 시선. 육아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본질과 올바른 삶에 대해 탐구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이며 그 인은 대단하고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 아주 작고 익숙한 순간들에서 나타난다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밥상머리입니다. 식사 예절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됩니다. 같은 반찬을 나누며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내 젓가락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눈치 보는 섬세함. 이 모든 것이 공자가 말한 예의 실천이며 인의 바탕입니다. 누군가가 국을 덜어주며 뜨거우니 천천히 드시라 말할 때 그 안에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한 숟가락의 행동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인격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육가에서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그 사람의 도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격식을 갖추고 다른 이를 공경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인간됨을 실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착할 수 있고 글로는 모두가 예의 바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글이 밥상 위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드뭅니다. 육아에서는 소학이라 하여 아이들에게 아주 어릴 적부터 식사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밥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통해 사람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식사 자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반찬을 먼저 챙겨주거나 물을 따르거나 상대가 먹기 좋게 접시를 돌려주는 사소한 배려들은 그저 친절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조용한 고백이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남을 향해 마음을 확장시키는 인의 실천입니다. 육아의 철학은 결국 관계를 통해 인간을 완성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시작이 바로 밥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배려로 되갚으며 조금 더 따뜻하고 깊은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공자가 말했던 인의 도가 아닐까요? 결국 숟가락 끝에 닿는 그 작은 행동이야말로 가장 큰 인품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육아는 늘 말했습니다. 작은 일이 모여 큰 인격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 말은 오늘날 우리 밥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도는 흐름을 따르되 중심을 지킨다. 도가적 통찰.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고요. 물은 낮은 곳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기에 도에 가깝다고요. 이 말은 도가 사상의 핵심이자 우리가 밥상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태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식사는 그저 음식을 먹는 행위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안의 흐름, 생각, 태도, 감정, 그리고 타인과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 자리가 억지로 꾸미거나 힘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함을 최고의 상태로 여깁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 꾸며낸 말과 억지스러운 행동이 어색해지는 건
그 순간의 본래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하게 격식을 차리거나 불편한 자리를 일부러 감추려 하면 그 안에 진심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자리가 좁고 불편해도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웃으며 넘기는 사람은 이미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이입니다. 도가의 핵심은 흐름을 따르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그 중심이란 바로 진정성이며 자기 본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나다운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밥상에서도 드러나는 도의 태도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꾸밈이 없고 다툼이 없으며 자리를 다투지 않는다고요. 밥상에서 자리나 식기에 예민하게 구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자리에 대한 집착 없이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먼저 음식을 건네며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은 유연함 속에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눈앞의 불편함보다 전체 흐름 속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유연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만들어내고 삶 전체에서도 조화를 이루게 하는 내면의 덕목으로 연결되죠. 도가의 세계는 비움의 철학입니다. 내가 가진 고정된 생각, 남보다 앞서려는 욕망, 꾸며진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흐름에 나를 맡기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자각하는 상태. 밥상에서 나누는 말과 행동 속에서 그 비움의 미덕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조화롭고 행동이 거창하지 않아도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은 억지로 나서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따스하게 지켜냅니다. 장자는 자유로움과 무심함을 중시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했죠. 밥상에서도 타인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며 행동하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사를 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하게 만드는 식사 자리에서는 도와 가까운 흐름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밥상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도가적 삶을 실천하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품은 눈에 띄지 않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여운을 남깁니다. 관의 눈으로 본다. 불가의 지혜. 불가에서는 사람의 본 모습을 보기 위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관심, 즉 마음을 보는 공부는 눈을 감고 명상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깨어있는 자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사 시간은 우리의 본성과 습관, 집착이 드러나기 쉬운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밥 한 끼에도 정성을 다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려 애써 왔습니다. 밥상은 단지 음식이 놓인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 놓인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누군가를 존중하고 있는지, 불편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모든 것이 관의 대상이 됩니다. 손녀가 김치를 덜어드리며 할머니의 음식을 진심으로 칭찬하던 그 장면. 겉보기엔 작고 평범한 일이지만 그 안에는 자비심과 공경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자비란 단지 불쌍한 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존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입니다. 반찬을 건네며 이거 좀 드셔보세요 라는 말, 국을 덜며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라고 말하는 작은 행동. 이 모두가 일상 속 자비의 실천이며 그 사람의 마음속 불성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식사 예절은 그 자체가 수행이기도 합니다.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정성껏 공양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음미하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번뇌를 비추고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여 형상과 감정, 모든 것은 공하며 본래 실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없음 속에서도 마음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밥상에서 짜증을 내거나 무심하게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사람, 그 안에 담긴 조급함, 무시, 욕망은 곧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공양을 시작하기 전 수행자들은 짧은 개송을 외웁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내 공덕이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네. 탐심을 끊고 올바른 수행을 위해 이 몸을 지탱하려 이 음식 받나니. 이 짧은 기도 속에는 수행자로서의 태도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먹겠다는 깊은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순간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넘어 영성의 결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고 연기되어 있으며 무아하다고 말합니다. 즉, 고정된 자아도 없고 변하지 않는 인격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정한 상황, 특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밥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통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유심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며 불가의 지혜가 우리 일상에서도 깊이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입에 넣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속도, 흐름, 방식 하나하나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천천히 말없이 식사를 이어갑니다. 젓가락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조용하며 그 사이사이마다 상대의 숟가락 소리를 살피고 반찬을 옮길 때조차 조심스럽게 움직이죠.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조용히 따뜻해집니다. 식사의 속도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어떤 리듬으로 세상을 받아들여 왔는지를 말해주는 지문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급하게 먹고 대화는 피하며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나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눈앞에 한 끼를 빨리 끝내야 할 일처럼 여깁니다. 그런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나 역시 조급해지고 불편해지며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지치게 되죠. 이런 모습은 단순한 성격이나 바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만들어진 정서적 습관이며 삶의 자세입니다. 식사 속도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길을 걷는 발걸음이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듯 밥을 먹는 속도 또한 마음의 온도를 드러냅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은 주변과 함께 호흡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화를 잇고 상대의 말을 기다리고 분위기를 살피며 그 자리 전체를 조율하려는 섬세함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식사는 소통이며 교감이며 한순간을 소중히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은 후에도 그 사람의 모습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식사 중엔 말을 거의 하지 않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고스란히 지켜냅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반찬을 건네고 작은 미소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 이들의 태도는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이들의 고요한 단단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중심이 있다는 건 누군가와 마주하는 자리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가진 삶의 속도를 조율하고 상대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자각이 깃든 행위입니다.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함께 시간을 걷는 일입니다. 그 순간이 편안하고 부드럽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지고 그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밥을 함께 먹는 일이 불편하고 한 끼 식사에서부터 이미 기력이 빠진다면 그 관계는 분명 어느 한쪽이 과도한 감정 노동을 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밥상 앞에서의 속도,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의 정서적 안정감, 공감 능력, 여유의 깊이를 조용히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웃고 악수하며 정중한 말을 주고받지만 과연 그 안에 진심이 있는지는 늘 알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기준을 삶에 세워두었습니다. 말을 길게 하기 전에 함께 밥부터 먹어보자고요. 그 한 끼 속에서 그 사람의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밥상 앞에선 누구도 가면을 오래 쓸 수 없습니다. 작은 접시에 무엇을 먼저 집는지, 상대에게 어떻게 건네는지, 감사하다는 말이 자연스러운지, 눈을 맞추며 대화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며 태도이며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그 진심은 말보다 숟가락질에서, 눈빛보다 젓가락 움직임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과는 한 끼 식사만으로도 마음이 열리고 그 따뜻한 여운이 하루 종일 이어지기도 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한 끼 식사만으로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밥상은 작지만 강력한 시험대이며 정서적 공감, 인내, 배려, 자비, 자연스러움이라는 가장 중요한 관계의 요소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밥을 함께 먹으며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밥을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느냐가 결국 누구와 어떤 인연을 맺을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조용한 다리이며 그 다리를 건널 때 드러나는 진심이야말로 관계의 진짜 힘이 됩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 내 무사 평안을 기원하며 모든 인연이 맑고 따뜻하게 흐르기를 바랍니다.